빼면은 영어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영작이죠. I'm fine 이렇게 되는데, 그죠? 아, 역시 어우 선생님. 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겠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1편에 이어가지고 2편에도 우리 구동사 장인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오바나입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 구동사를 갖다가 요번에 책을 기획을 하고 쓴 지필자입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도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조금. 그쵸. 네. 지오바나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속 계약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쓰셨는데, 일단 뭐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또 이렇게 나고 잘하셨지만 또 영국에도 이렇게 네. 오랫동안 계셔서 영어로 생각을 하시는 또 이렇게 원어민적 사고를 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걸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이제 구동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동사가 짧게 말하면 뭐죠? 수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동사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익숙지가 않았는데 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동사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수거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가령 이제 뭐 get에다가 up 붙여서 뭐 get 그쵸. up 뭐 이런 것들. 동사와 전치사, 부사를 갖다 붙여서 다른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get이라는 거를 하나 알고 뒤에 거 쫙 붙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많지요. 그래서 이제 구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 또 말씀하신 요약을 하면 뭐 아이들 거도 그렇고 어른들 거도 그렇고 이제 원어민 거는 다 이제 구동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죠? 영어에서 구동사는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뭐 TV를 볼 때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 1편에서도 보셨지만 포닉스에서도 나오는 게 구동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동사를 빼면은 영어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구동사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1편을 이제 못 보셨던 분들은 이제 2편은 꼭 한번 정주행해 보시면 조금 이제 설득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구동사가 이제 아까 좀 수거 개념이면 네. 이디엄이라는 것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디엄하고 구동사는 사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동사는 사실 그냥 동사와 전치사, 부사가 붙어서 하나의 그룹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이디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단어가 붙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 같은 것이 접목이 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디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같은 나라여도 영국 안에서도 이디엄이라는 게 틀려질 수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호주나 영국하고도 전혀 틀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이디엄이거든요. 사실 이제 초등 쪽에서는 구동사로 된 것을 제가 뭔가 한국 교재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없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ELT는 조금 있긴 한데 한국에는 없어서 그래서 원어민 감성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셨구나 싶은데,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네. 이 초등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구동사를 익힐 수 있을지 좋을지 그거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쇼컷은 없어요. 사실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네. 하루에 뭐 1개씩 2개씩 꾸준히 하시고 홍국쌤 그 채널도 제가 봤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럽네요. 네, 보셨네요. 네네네. 나오는데 열심히 봤지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꾸준히 하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알려드릴 건데.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저 한 학생이 그 인사법을 갖다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여러 번을 가르쳐 줬는데 결국에 가서는 기억을 못하는 게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그러면 How are you doing?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doing에만 그렇게 포커스를 하니까 뭐 하냐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뭐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접근 방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음치라서 다 안 할게요.
해도 되는데. 아니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틀어주고 매번 수업할 때마다 그걸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은 그 노래를 듣고 문제를 갖다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서 그걸 맞췄어요. 아, 노래를 듣고 했는데? 네. 오케이. 왜냐면 그 아이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근데 한 아이는 자기 노래가 싫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빼고 그냥 인사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노래를 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맞췄는데 얘는 문법이니 뭐니 다 맞춰놓고 결국에 가서 그 문제는 틀렸더라고요. 두 문제나. 그래서 네. How are you doing? 거기에다가 나는 뭐뭐 했다. 이거 답변을 한 거예요. I'm fine 이러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가 그 두 문제 틀려갖길래 왜 두 문제 틀렸나 봤더니 그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렇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뭐 책을 갖다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영화를 봐서 구동사를 배워도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게 프로즌, 겨울왕국. 겨울왕국. 겨울왕국에서도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맞아요. 보면 구동사가 쭈쭈쭈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본인이 관심이 되는 거,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훨씬 쉽고 그리고 다가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활 속에서. 그럼 그쵸. 요거는 저도 이제 궁금한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이 부모님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지실 건데 한번 네. 부모님들의 질문에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무서워. 그게 부모님들 질문에 답이 돼야 이제 부모님들께서 더 그치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겨울왕국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네. 요즘은 이제 뭐 보면 자막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부동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때그때 수첩에다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반대예요. 뭐가 만듭니까? 그걸 정리할 필요는 없다. 정리를 하면은 아이들이 지겨워해요.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봐라. 네.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봐라. 대신에 너가 좋아하는 영화를 픽해서 그거를 10번 이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은 귀에 들려요. 들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 말이 나와요. 네. 네. 저희 보통 그 아기들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다가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하듯이 아이들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좀 약간 저희가 수고가 덜어졌습니다.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 네. 처음에 이제 한글 자막에 대한 것은 이제 맥락 파악에 대한 용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맥락 파악이 만약에 이미 좀 된 애들은 한글 자막을 스킵하는 경우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핀포인트했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영어 자막을 보거나 혹은 네. 영어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되면 부동산이 익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정리할 없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관심사 갖는 거는 바로 익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면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보면은 그냥 그대로 또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혹은 관심사 안에 있는 것을 영어로 된 것을 그쵸. 자연스럽게 보면 그 안에 이제 구동사들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더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왜냐면 진짜 실제로 저희 인터뷰 영상이 끝나도 네. 가정에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전문가분은 이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쭉 이렇게 애가 이제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쭉 하는데 네. 그 안에서 구동사 뜻이 구동사는 분명히 알겠어요. 부동산인지는 알겠는데 네네네.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좀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사전을 좀 찾아보게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뭐 빨리 가려면 찾아보는 게 좋기는 한데 네. 그 문맥상을 보면은 대충 어떤 건지 짐작이 갈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문맥상으로 짐작을 하는데 정말 모르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맥에서 좀 그래도 추측이 가능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렇죠. 도저히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그 왜 갑자기 센텐스 하나만 딱 나올 때 있잖아요. 그쵸. 뜬금없이. 그치, 뜬금없이.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찾아보는 건 나쁘지는 않는데 얘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이게 이 뜻이겠다. 이렇게
그 감이 가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찾아보지 않고 아이들이 영화를 쭉 보는 게 낫고요.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그때 한 번씩만 그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찾아보거나 이러면은 좋겠죠?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근심 걱정이 좀 많이 덜어졌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 저도 이렇게 제 사심을 담아서 자꾸 이제 질문을 해서 역시 실제 선생님이시네요. 뽑아내야죠.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오늘 또 멀리서 오셨잖아요. 2시간 걸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힘들게 오셨으니까 제가 더 많이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정리에 대한 것들은 아이한테 스트레스 줄 필요 없고 네. 맥락을 가지고 최대한 가게 하고 정말 이게 뭐 뜬금없이 나오거나 답답한 것들 소수만 좀 찾아보는 정도만 네. 하면 된다. 단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좀 흥미 있어하는 그게 영상이라든지 중요하죠.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네. 우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예문 만들기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기획을 했던 책에 보면은 네. 저희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예문들을 많이 넣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매번 쓰는 거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문들 갖다 예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주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뒤에 가서 부사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활용을 갖다가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뭐 아예 그냥 탁 뭔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뭐 교재든 아니면 그쵸. 아까 뭐 영상을 볼 때 나왔던 예문이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렇죠. 거기 있는 걸 이제 부속품을 파트를 이렇게 그렇지요. 갈아 끼우는 연습을 부속품 하면 좋네요. 부속품 네. 괜찮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도 내가 하고는 영작했네. 그쵸. 근데 그 안에 구동사 있네. 그게 영작이죠. 네. 저희- 역시 어우 선생님. 아닙니다. 워낙 재료가 훌륭하시니까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문 만드는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네. 그럼에도 한국은 사실은 이제 영어를 쓰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동사를 배우고 활용하기가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느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쇼컷이다. 구동사를 좀 쉽게 배우는 치트키다라고 하면 뭐를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트키. 네. 중학교 갈 때까지 네. 사전 볼 필요 없는 초등 영어 구동사 16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또 책 쓰신 거. 교재 괜찮아요. 좋습니다. 제가 네. 열어봤는데 이미지로 잘 구성돼 있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네.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림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시기 부끄러운 것을 제가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으면 하나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2개예요. 왜냐면 하나를 갖다 외우면 하나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2개를 갖다가 외우고 하나를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2개를 갖다가 같이 다 외웠다고 하면 80일이면 저희 160개의 표현을 갖다가 다 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넉넉 잡아서 3개월. 그 안에 160개의 표현을 갖다가 다 외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또 말씀하신 것은 아까 같은 영상이나 원서를 이제 병행하는 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활용을 할 때 영화를 갖다가 보면서 이거 나왔던 거네. 봤는데 여기네. 그거네.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그죠? 요거를 쓰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이 되고 보니까 리딩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리딩 시리즈 그것도 좀 짧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초등 영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릴리라는 아이가 있고요. 윌리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도 구동사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리딩을 갖다가 보고서 아이들이 좀 친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리딩 책이라 그러면은
이솝 페이블 뭐죠? 이솝 이솝우화. 우화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겪는 일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같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을 때도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그리고 친밀하고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구동사의 감각을 익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 글도 또 그렇게 구동사를 의도적으로 또 구성하신 거죠, 그죠? 그렇죠. 문법도 아. 녹였는데 사실 문법이란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거기에 보면은 구동사를 많이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요. 아, 그래서 뭐 사실은 원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ELT스럽게 또 만드셨더라고요. 아주 쉽게. 그쵸. 그 안에 친밀하게. 구동사를 또 녹인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네. 정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동사 교재 이어가지고 초등 영어 읽기 리딩 시리즈도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던 거 안에 제가 더 막 쪼개가지고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질문에도 하나하나 답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들 위해서 저는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내용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네. 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시면 네, 와야죠. 좀 더 실질적인 영어, 진짜 영어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네. 아이들한테 되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이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계속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지오바나 쌤한테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